그 다음에 하여튼 뭐 3차 담화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TV조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연합뉴스에서는 명예퇴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YTN은 광고 중이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그 저기 뭐냐, TV가 열대냐고요? 망치 부인 방의 모습을 보여줄까? 방송하는 모습을? 어. 요게 그 IPTV인데, IPTV를 좀 비싼 거를 내가 속았어. 뭐 이렇게 공짜로 뭐 저기 기가 인터넷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기가 인터넷을 하면서 저기 방송도 저기 IPTV도 저기 채널도 많은 걸로 바꿔준다 해서 받았지. 존나 비싼 거였어. 이걸 켜놓으면 실시간으로 저기 한 9개를 감시할 수 있어요. 종편의 공작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계방 보는, 요게 이제 중계방 보는 방송 저기 뭐야, 모니터이고, 이게 본방송용 모니터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계방, 이것도 중계방용. 그리고 이제 중계방을 대기 중인 게, 중계방 대기 중인 게 그 2대가 더 있어. 그래서 총 컴퓨터는 하나, 둘, 셋, 넷, 네 대, 5대, 본방까지. 그리고 텔레비전, 음,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안 보여줬나? 요렇게 탭도, 요거는 LG 탭, LG 탭으로 저기 YTN을 하루 종일 감시하죠. YTN 하루 종일 감시하고, 네. 부자네. 그래요. 언뜻 보면 부자로 보이죠? 어, 내가 나의 카드 값에, 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어느 날 찬찬히 찾아봤어. 그랬더니만, 이 장비 사는 거, 장비 사는 비용이 저기 절반,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가 그 절반,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는 장비가 한 52%, 그 다음에 저기 먹는 게 40 몇 프로, 그 다음에 뷰티 1%. 뷰티 1%는 뭔가 했더니 눈썹 그리는 심을 샀더라고. 눈썹 그리는 심 산 거. 먹는 돈 중에 상당수는 어묵값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그래. 내가 이 외식값을 아끼면, 외식값을 아꼈으면 집을 2채 좀 더 샀을 거다. 너는 죄 먹어서 없앤다. 그게 문제다. 네.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사실 먹는 게 제일 남는 거 아니겠어? 나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게 나의 신조야. 어디 갔냐? 세월호 리본. 세월호 리본이 사라졌어. 그따위서 또 없는 게 아니지. 여기 있다. 그럼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숨차. 예. 예. 먹어야 힘 나오지. 내가 안 먹는 줄 아는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세요. 예. 제가 금식을 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한 줄 아시나 봐. 예, 착각이세요. 오해이시고요. 저녁만 금식해요, 저녁만. 예. 이 저녁만 지금 안 먹고, 왜냐면 이제 이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갖고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한두 시까지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 그럼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승리할 때까지, 정권 교체 승리까지,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저녁만 금식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 먹어. 오늘 먹은 건 대봉 2개, 딸기 1팩, 그리고 우리 신랑이 또 요즘에 수육을 자꾸만 하네?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갖고, 돼지고기 수육 한 덩어리. 뭐 한 얼마 안 되는 요만한 거? 그냥 요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어묵볶음, 그리고 이렇게 굴 넣어서 새로 만들어주신, 저기, 뭐야, 김장 겉절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어서 간단하게. 예. 아, 요즘 옛날 같으면, 예.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나, 삼봉 정도전이 보여요. 예. 그 옛날에는 참 많이 먹었어, 음식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을 참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갖고, 감당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제 조금씩만 먹어. 수육을 우리 신랑 해주던데? 돼지고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사다가 해주던데요? 그것도 비싸요? 내가 저기, 시장 보는 걸 못 따라가잖아. 장 보러 가면 매 쓸데없는 거 사온다고 신랑이 안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저기, 물가를 잘 몰라. 네. 내가 무슨 75kg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72kg가 최고였지. 내가 고등학교 때 72kg가 최대 몸무게였고, 난 75kg까지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야. 돼지고기가 1kg에 2만원? 지금? 돼지고기 1kg가 2만원이나 해요? 그렇게 비싸? 이게 내 고등학교 때는 72kg였는데, 대학교 가갖고 1년 만에,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1년 만에, 그니까 그 정육점에서 한 근이 12,000원. 야,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땐 이 돼지고기를 저기야, 요즘 다 이제 수입고기잖아요.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95%가 수입산이야. 근데 이제 이 수입산 돼지고기들을, 예, 그 수입산 돼지고기를, 뭐라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유통업체들이 장난을 치는 거야. 예, 유통업체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 물량에 비해서 시중에 풀어지는 게 별로 없대잖아.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그 유통업체들이 쟁여두고 있는 거야. 쟁여두고 이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돼지고기가요, 국내산 돼지고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 한도는 국산 돼지고기예요. 한도는 국산 돼지고기인데, 실제로 한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는 거는 정확한데, 예,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거나, 뭐, 모구촌 돼지고기, 뭐, 한돈 돼지고기, 이렇게 정해진 메이커로 사는 거는, 마트에서 사는 거는, 믿을만한데요. 일반적인 삼겹살집에서 파는 그 돼지고기들은, 대부분이 국산이 아니야.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삼겹살은 95%가 수입산이야. 왜냐면 원래 삼겹살이 돼지 한 마리에서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온대. 돼지 한 마리당 삼겹살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겹살은 옛날에 기름이 많아서 다 버리던 것들인데, 옛날에 이제 뭐라 그러나,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먼지가 많이 끼어있을 때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먼지가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데에서 가장 저렴해서 버리는 부위를 구워 먹기 시작한 게 삼겹살의 기원이에요.
음. 그래서 원래 그 삼겹살이 몸에 돼지 중에 얼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겹살은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다 수입산이야. 예. 대부분이 그게 수입산이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일반 식당에서 파는 돼지고기들 있잖아요. 돼지 불고기 같은 거. 그게 대부분 수입산 돼지고기야.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돼지고기들은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돼지고기들은 다 대부분이 수입산이고, 그리고 이제 그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한돈 마크 달아서 파는 거는 국산이죠. 예. 근데 이 국산 돼지고기 값이 되게 비싸. 이 국산 돼지고기 값도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다 유통업체가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체가 물가를 지들 멋대로 주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한돈 그러면 다 한돈 팔 것 같잖아. 여러분 그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는 그게 되게 엄격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원산지 표기가 되게 나태해졌어. 원산지 표기가 굉장히 희미해져가지고 요즘에는 그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잘 안 써. 막 대충 섞어놓고 가령 우리 동네 무슨 갈비탕집이 유명한 갈비탕집인데 여기서 갈비탕이 뭐 저기 뭐야 호주산 그래놓고 호주산 미국산 섞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동네 또 체인점 그 뭐 경복궁인가 뭔가 있어. 거기서 파는 쇠고기도 미국산이야. 거기서 나오는 소고기 요리가 미국산이에요. 경복궁 삿포로 이런 데서 파는 거. 한우소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로 갈비탕 끓이고 그래서 식당에서 소고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 낙지 요리를 드시고 싶다 그래갖고 낙지 요리집을 갔어. 근데 거기서 낙지 갈비탕을 파는 거야. 근데 갈비가 미국산이야. 근데 그 미국산 갈비를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먹이는 거야. 그걸 보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주로 이제 이게 가난한 동네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다. 그게 좀 너무나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예, 네. 뭐 요즘은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그 수입산이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이 수입산이 그 자기가 쓴 글자에 하트가 자꾸 나오면 쓰지 마세요. 예. 하트가 자꾸 나오면 쓰지 마세요. 그 추천합시다라는 말이 나와도 예. 그 추천합시다라는 말이 나와도 글자 쓰지 마시고 하트가 나와도 쓰지 마세요. 그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트 처리되는 게 대통령이었거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트 처리가 돼. 그래서 사람 이름을 썼는데 하트가 나왔다. 그 이름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합시다로 나오면 추천합시다로 나오게 되면 지금 속보 뭐라고 나왔어? 지금 속보가 뭐야?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 금지어야. 그 저기 금지어야.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건 오늘 2시 반에 하야 발표 안 한대. 예. 그 하야 발표는 안 나온다.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예. 명왕이 뭐야? 명왕이 뭐야? 명왕 쓰는데 명왕이 뭐예요? 명왕 문 대표? 명왕이 뭔데? 어. 왜 명왕이라고 불러? 명이 달을 뜻해서 명왕이라고 부른다고? 문 대표의 별명이 명왕이야? 명왕이라는 게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다. 그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명왕이라고 있어서, 그 명왕 레일리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닮았다. 그래서 그 명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그런 표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저기라며 일본의 일본의 뭐야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가 자주 등장한다며. 우익 만화. 예. 일본의 우익 만화에 나오는 일본의 우익 만화라고 하고요. 원피스가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나오려는 사람을 지칭할 때 왕이라는 표현은 그 혹시 그게 무슨 정말로 킹 왕이야? 킹 왕이라는 뜻이면 사용하면 절대 안 되지. 예, 그런 거는 정말 그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이제 2시 반에 2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3차를 한다는 거 아니야? 대국민 발표를 3차 하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예, 오늘 저 1시 반에 시작했어. 하도 사람들이 들볶아 돼가지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뭐 무슨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채팅창에서 앞으로 다 블랙 걸 거야. 막 저기 채팅창에서 불안감 조성하고 막 너무나 설쳐대고 막 그런 사람들은 내가 블랙을 걸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쉴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마음에 채팅창을 이렇게 봤는데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자꾸 방송을 하게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무리를 해서 방송할 상황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 달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쉬지 못하고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달리고 있잖아. 근데 자꾸만 채팅창에서 막 망치부인 언제 오세요? 막 그러고 이렇게 보채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무리하게 방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얼마 못 가, 이 방송이. 중요할 때 이 방송이 중단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실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보채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 뭐 상황이 긴급하다고 방송을 빨리 해달라. 긴급하게 뭘 긴급해! 뭐 맨날 박근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 순실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겠어? 내가 진짜. 좀 사람을 들볶지를 좀 말어.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 뻑하면 절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소리도 입 밖에 좀 내지 말어. 그렇게 기가 약해가지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 차라리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뒤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 간이 작아가지고 이 싸움 못한다니까. 지금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간이 작아갖고 바들바들 떨었으면 그게 물맷돌에 날아갔겠어? 안 날아가지? 어차피 우리는 결정적 한 방으로 기적에 걸고 하는 승부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기가 세냐? 이걸로 이겨야 되는 거야. 정신력으로 버티는 싸움인데 그렇게들 그냥 보채 싸.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오늘 박근혜 담화문이 뭔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것처럼 지금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미 1차인가 2차 담화문 나올 때부터 3차 담화문 얘기가 있었어. 내 기억에는 1차 담화문이 나온 다음에 얼마 안 돼갖고 이게 3차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내가 볼 땐 지금 이 3차 담화문이 이미 계획에 있던 거야. 2차 끝나자마자 3차 담화문의 시점 이거를 숨고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얘네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스토리와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긴박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긴박하고 특별한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뭔가 쟤네들 내부에서 기류가 변한 건 맞아. 어저께 이제 친박 중진들이, 뭐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한 발 물러나자라고 이야기를 한 배경이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뭐 시간 끌기 작전이다. 이게 이제 야당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잖아요. 맞아요. 시간 끌기 작전일 가능성이 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느냐야. 왜 시간을 갑자기 끌었어야 됐냐는 거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박근혜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당당하게 탄핵하려면 해라 그랬잖아. 그지? 탄핵하려면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뭐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동조하고 막 그러려고 했던 애들이 뒤로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론은 누굴 위해 나온 거냐 하면 비박계를 설득하려고 나온 거야. 이명박계. 이명박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명예로운 퇴진론이 나온 거야. 무슨 얘기냐? 원래 예정상 오늘이 야당 탄핵안이 완성된 날이야. 원래 예정상 오늘이 야당 탄핵안이 나오는 날이고, 그 야당 탄핵안에 대해서 2일이나 9일에 투표하겠다는 거야. 2일이나 9일에 야당에서 통과시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일날 야당에서 탄핵안을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 명예로운 퇴진론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이 명예로운 퇴진론은 일단 시간을 끄는데 왜 끌어야 되느냐는 거야. 왜 끌어야 되느냐. 얘네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당하게 탄핵론을 얘기했어. 맨 처음부터. 그지? 맨 처음부터 탄핵으로 막 몰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아닌 걸로 방향을 전환한 거잖아. 그지? 탄핵을 막 주장하다가 갑자기 탄핵이 아닌 쪽으로 전환을 확 돌린 거야. 전환한 거야.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뭐냐 하면 지금 얘네들이 탄핵을 계속 주장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비박계가 탄핵쇼를 통해서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비박계가 탄핵쇼를 통해서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제3지대에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탄핵쇼를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이 스타가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의 원래 계획은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공이 새누리당 비박계로 갈 줄 알고 이를 도모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막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표를 던져봤자 이게 영웅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이게 한 5주 동안 촛불이 길어지고 더 커지면서 얘네들의 스텝이 꼬였다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막 탄핵쇼를 하면서 새누리 비박계가 어떤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정권의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을 준비해왔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실패한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켜봤자 야당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나는 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새누리당이 주인공 될 수 없다. 그걸 봤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스텝이 꼬여줄 줄 알았는데, 이 국민들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안 시키면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이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협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 같은 경우에 그 말 제일 무서워하거든. 헌재를 없앤다는 말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가면 생각보다 빨리 탄핵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새누리당 애들이 자기네들이 전세를 뒤집을 시간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전세를 뒤집을 건수를 지금 못 찾은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최재경이가 청와대에 남았잖아. 최재경이가 청와대에 남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검찰하고 청와대를 조율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남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대외적인 명분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최재경은 이명박 사람, 이명박과 박근혜 양다리다. 그래서 지금 최재경이 남은 이유는 다시 이명박계하고 박근혜계가 지금 최재경을 통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계하고 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미디어 오늘에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기자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래잖아. 좌우지간 지금 뭐라 그러나 탄핵에서 비박계가 빠진다는 게 그게 이명박계하고 박근혜계가 딜을 했다. 뭔가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박근혜가 저렇게 당당하게 하야를 발표하지도 않으면서 이 시국에 3차 담화문을 발표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지금 3차 담화문을 통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계열이 그 딜을 한 내용을 한번 띄워보는 걸 거다. 그 둘이서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야합을 한 내용을 한번 박근혜가 띄워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고 이 비박계가 어떻게 갈 건지 이명박계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지금 간보려고 오늘의 담화문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계의 딜한 내용에 대한 간보기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퇴진이니 뭐니 이러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조건부 퇴진이니 뭐니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겠다는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왜 조건부 퇴진론이 나왔냐 하면 결국은 이제 친이 친박이 딜을 한 거 아니냐. 친이 친박이 딜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뭐라 그러나 숨통을 좀 틔워주려는 거 아니냐. 근데 숨통을 좀 틔워줘도 될까 안 될까?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가 어떨까? 지금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똥줄 타는 건 박근혜보다 이명박이야. 가장 똥줄 타는 건 박근혜보다 이명박이라고. 왜냐면 어떻게든지 지금 새누리 비박계가 판을 주도하고 이명박 아바타를 세워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명박 아바타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야. 지금 이명박 아바타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이고 새누리당과 박지원이 주도하는 세판짜기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잘못 생각했나? 내가 볼 때는 지금 왜 저렇게 행보가 오락가락하냐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예측했고 지금 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김무성이 쇼를 해도 당황하지 않고 거 봐라 얘기한 대로 가는 거 맞지? 지금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지금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 거 봐라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김무성하고 지금 박지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명박의 계획대로다. 이명박의 사돈이잖아. 결국 이명박의 형의 사돈이 박지원인데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손잡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명박 세력의 아바타를 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지금 여론이 제3지대론에 대해서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예. 김무성 개헌 동공지진? 그건 뭐지? 뭐 저기 손 사장 앞에서 그 질문에 동공지진했다는 그 얘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현재 얘네들이 짰던 판은 막 그 종편하고 그동안에 박근혜를 빨아줬던 종편하고 새누리당에서 막 탄핵을 주도해가지고 그 박근혜하고의 자기네들의 관계를 끊고 자기네들이 새 판을 짜려고 했었을 거다. 그런 판을 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거다. 왜냐면 맨 처음에 딱 촛불이 모일 때부터 공범은 새누리다 해버린 거야.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쟤네들의 삑사리가 난 거야. 쟤네는 종편하고 새누리당에서 탄핵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공범은 새누리다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 다음 이명박 아바타를 세우려는 이명박의 공작이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김무성이가 뭔가 이명박이 기다리다 못해갖고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박근혜 디스하면서 사인을 줬단 말이야. 야 너네 빨리빨리 움직여.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안 통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라 그래서 시켜가지고 김무성이가 개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면서 개헌을 던졌는데 네가 왜 대통령 후보냐?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개무시당하고 박지원이가 김무성을 빨아주면서 뭔가 새 판을 짜려고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박지원이도 뒤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박지원 김무성 판짜기가 별로 안 통하는 분위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측에서 박근혜하고 그 최재경을 사이에 두고 딜을 한 거 아니냐. 최재경을 통해서 딜을 하면서 살아남자. 같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보자. 모색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오늘 시간 끌기용 담화를 하고, 시간 끌기용 담화를 해놓고 좀 시간을 벌어보려는 거 아니냐. 왠지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여당 비주류가 박근혜 담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저 담화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담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서 좀 낼름낼름대고 종편에서도 막 한참 띄워주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 분위기와 분노의 정서가 심하면 지네가 뭘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판을 좀 갈아보려고 다른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 여론을 좀 한번 간을 좀 보자. 이래서 지금 2시 반 담화문을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나경원은 MB 라인이야. 이명박 라인. 근데 나경원도 양다리죠. 나경원이가 그게 저기라고 사립학교 가문이 사학재단 가문이야. 그래가지고 2006년인가에 사립학교법 반대하고 사립학교법 반대하고 막 이런 투쟁을 막 할 때는 이 나경원이가 그쪽 라인이었다고. 그 박근혜가 주도하고 이명박이 따라섰던 사학법 반대 투쟁 요때도 이 나경원은 그쪽 라인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나경원은 양다리야, 양다리. 나경원은 양다리인데 이명박 쪽이랑 친한 양다리. 원래 나경원이가 뭐 박근혜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는데 2010년에 시장 선거에서 깨지면서 그리고 그때 1억 피부과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박근혜가 안 도와줬어. 1억 피부과 문제로 막 나경원이 깨질 때 박근혜가 안 도와준 거야. 왜냐면 박근혜는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민 이미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한테 쌩깐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경원이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박근혜하고는 다른 박근혜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박근혜 라인에서 벌어져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재경이 보류한다 그랬잖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란 얘기는 뭐냐면 오늘 담화문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최재경이 사표 썼어. 근데 청와대에서 붙잡은 거야. 법무부 장관은 사표 받고 최재경만 붙잡은 거야. 그 법무부 장관은 그럼 왜 사표를 받아버렸냐? 박근혜가 검찰총장을 자르라 그랬다며. 박근혜가 검찰총장을 자르라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이 안 자른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종의 보복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경이는 어쨌거나 이명박 쪽하고의 선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일단 잡고 딜을 좀 해보려고 딜의 여지를 남기려고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최재경이가 오늘 발표를 보고 비박계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새누리당 비주류 소위 이명박계가 오늘 담화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담화문을 본다고 하면 담화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겠죠.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발,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그 박근혜 담화문이 뭔가 이렇게 대단히 그 중요하고 특별한 것처럼 지금 막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미 1차인가 2차 담화문 나올 때부터 3차 담화문 얘기가 있었어. 1차, 내 기억에는 1차 담화문이 나온 다음에 얼마 안 돼갖고 이게 3차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내가 볼 땐 지금 이 3차 담화문이 이 3차 담화문이 이미 계획에 있던 거야. 2차 끝나자마자 3차 담화문의 시점 이거를 숨고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얘네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스토리와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긴박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긴박하고 특별한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뭔가 쟤네들 내부에서 기류가 변한 건 맞아. 어저께 이제 그 그러니까 뭐야, 친박 중진들이 뭐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한 발 물러나자라고 이야기를 한 배경이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뭐 시간 끌기 작전이다. 이게 이제 야당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잖아요. 맞아요. 시간 끌기 작전일 가능성이 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느냐야. 왜 시간을 갑자기 끌었어야 됐냐는 거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박근혜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당당하게 탄핵하려면 해라 그랬잖아. 그지? 탄핵하려면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뭐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동조하고 막 그러려고 했던 애들이 뒤로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론은 누굴 위해 나온 거냐 하면 비박계를 설득하려고 나온 거야. 이명박계. 이명박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명예로운 퇴진론이 나온 거야. 무슨 얘기냐? 원래 예정상 오늘이 그 야당 탄핵안이 완성된 날이야. 원래 예정상 오늘이 야당 탄핵안이 나오는 날이고 그 야당 탄핵안에 대해서 2일이나 9일에 투표하겠다는 거야. 2일이나 9일에 야당에서 통과시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일날 야당에서 그 탄핵안을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 명예로운 퇴진론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이 명예로운 퇴진론은 일단 시간을 끄는데 왜 끌어야 되느냐는 거야. 왜 끌어야 되느냐. 얘네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당하게 그 탄핵론을 얘기했어. 맨 처음부터. 그지? 맨 처음부터 탄핵으로 막 몰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아닌 걸로 방향을 전환한 거잖아. 그지? 탄핵을 막 주장하다가 갑자기 탄핵이 아닌 쪽으로 전환을 확 돌린 거야. 전환한 거야.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뭐냐 하면 지금 얘네들이 그 탄핵을 계속 주장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비박계가 탄핵쇼를 통해서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비박계가 탄핵쇼를 통해서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제3지대에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탄핵쇼를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이 스타가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의 원래 계획은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공이 새누리당 비박계로 갈 줄 알고 이를 도모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막 그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표를 던져봤자 이게 영웅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이게 한 5주 동안 촛불이 길어지고 더 커지면서 얘네들의 스텝이 꼬였다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막 탄핵쇼를 하면서 새누리 비박계가 어떤 그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정권의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을 준비해왔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실패한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켜봤자 야당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나는 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판단, 첫 번째는 새누리당이 주인공 될 수 없다. 그걸 봤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스텝이 꼬여줄 줄 알았는데, 이 국민들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안 시키면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이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협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 같은 경우에 그 말 제일 무서워하거든. 헌재를 없앤다는 말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가면 생각보다 빨리 탄핵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새누리당 애들이 자기네들이 전세를 뒤집을 시간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 시간을, 그러니까 전세를 뒤집을 건수를 지금 못 찾은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최재경이가 청와대에 남았잖아. 최재경이가 청와대에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그 검찰하고 청와대를 조율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남은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그 수입산이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이 수입산이, 자기가 쓴 글자에 하트가 자꾸 나오면 쓰지 마세요. 예. 하트가 자꾸 나오면 쓰지 마세요. 그 추천합시다라는 말이 나와도, 예, 그 추천합시다라는 말이 나와도 글자를 쓰지 마시고, 하트가 나와도 쓰지 마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트 처리되는 게 대통령이었거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트 처리가 돼. 그래서 사람 이름을 썼는데 하트가 나왔다. 그 이름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합시다로 나오면, 추천합시다로 나오게 되면, 지금 속보 뭐라고 나왔어? 지금 속보가 뭐야?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 금지어야. 금지어야.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건 오늘 2시 반에 하야 발표 안 한대. 예. 그 하야 발표는 안 나온다.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예. 명왕이 뭐야? 명왕이 뭐야? 명왕 쓰는데 명왕이 뭐예요? 명왕 문 대표? 명왕이 뭔데? 왜 명왕이라고 불러? 명이 달을 뜻해서 명왕이라고 부른다고? 문 대표의 별명이 명왕이야? 명왕이라는 게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다.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명왕이라고 있어서, 그 명왕 레일리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닮았다. 그래서 그 명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그런 표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원피스라는 만화가 저기라며 일본의 일본의 뭐야,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가 자주 등장한다며. 우익 만화. 예. 일본의 우익 만화에 나오는, 일본의 우익 만화라고 하고요, 원피스가.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나오려는 사람을 지칭할 때, 왕이라는 표현은, 혹시 그게 무슨, 정말로 킹왕이야? 킹왕이라는 뜻이면 사용하면 절대 안 되지. 예, 그런 거는 정말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이제 2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3차를 한다는 거 아니야? 대국민 발표를 3차 하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예, 오늘 저 1시 반에 시작했어. 하도 사람들이 들볶아 돼가지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뭐 무슨 뭐 날아가고 망할 것처럼 막 채팅창에서 앞으로 다 블랙 걸 거야. 막 채팅창에서 불안감 조성하고, 막 너무나 설쳐대고 막 그런 사람들은 내가 블랙을 걸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쉴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마음에, 채팅창을 이렇게 봤는데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자꾸 방송을 하게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무리를 해서 방송할 상황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 달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쉬지 못하고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달리고 있잖아. 근데 자꾸만 채팅창에서 막 망치부인 언제 오세요? 막 그러고 이렇게 보채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무리하게 방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얼마 못 가, 이 방송이. 중요할 때 이 방송이 중단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실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보채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 뭐 상황이 긴급하다고 방송을 빨리 해달. 긴급하게 뭘 긴급해? 뭐 맨날 박근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 순실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겠어? 내가 진짜. 좀 사람이 들복지를 좀 말어.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 뻑하면 절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소리 좀 입 밖에 좀 내지 말어. 그렇게 기가 약해가지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 차라리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뒤를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 간이 작아가지고 이 싸움 못한다니까. 지금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간이 작아갖고 바들바들 떨었으면 그게 물맷돌에 날아갔겠어? 안 날아가지? 어차피 우리는 결정적 한 방으로 기적에 걸고 하는 승부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기가 세냐, 이걸로 이겨야 되는 거야. 정신력으로 버티는 싸움인데 그렇게들 그냥 보채 싸. 그 다음에 하여튼 뭐 3차 담화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TV조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연합뉴스에서는 명예퇴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YTN은 광고 중이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TV가 열대냐고요? 망치부인 방의 모습을 보여줄까? 방송하는 모습을? 요게 IPTV인데 IPTV를 비싼 거를 내가 속았어. 뭐 이렇게 공짜로 기가 인터넷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기가 인터넷을 하면서 방송도 IPTV도 채널도 많은 걸로 바꿔준다 해서 받았지. 존나 비싼 거였어. 이걸 켜놓으면 실시간으로 한 9개를 감시할 수 있어요. 종편의 공작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계방 보는 요게 이제 중계방 보는 방송 모니터이고, 이게 본방송용 모니터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계방. 이것도 중계방용. 그리고 이제 중계방을 대기 중인 게 중계방 대기 중인 게 그 2대가 더 있어. 그래서 총 컴퓨터는 하나, 둘, 셋, 넷, 4대, 5대 본방까지.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이제 안 보여줬나? 요렇게 탭도 요거는 LG 탭으로 YTN을 하루 종일 감시하죠. YTN 하루 종일 감시하고. 네.
아, 부자네. 그래요. 언뜻 보면 부자로 보이죠? 어, 내가 나의 카드 값에, 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어느 날 찬찬히 찾아봤어. 그랬더니만, 이 장비 사는 거, 장비 사는 비용이 저기 절반,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가 그 절반,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는 장비가 한 52%, 그 다음에 저기 먹는 게 40 몇 프로, 그 다음에 뷰티 1%. 그래서 뷰티 1%는 뭔가 했더니 눈썹 그리는 심을 샀더라고. 눈썹 그리는 심 산 거. 먹는 돈 중에 상당수는 어묵값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그래. 내가 이 외식값을 아끼면, 외식값을 아꼈으면 집을 두 채 좀 더 샀을 거다. 너는 죄 먹어서 없앤다. 그게 문제다. 네. 아, 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사실 먹는 게 제일 남는 거 아니겠어? 나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게 나의 신조야. 어디 갔냐? 세월호 리본. 세월호 리본이 사라졌어. 그따위서 또 없는 게 아니지. 여기 있다. 그럼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숨차. 예. 예. 아, 먹어야 힘 나오지. 아, 내가 안 먹는 줄 아는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세요. 예. 제가 금식을 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한 줄 아시나 봐. 예, 착각이세요. 오해이시고요. 저녁만 금식해요, 저녁만. 예. 아, 이 저녁만 지금 안 먹고, 왜냐면 이제 이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갖고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한두 시까지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 그럼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승리할 때까지, 정권 교체 승리까지,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저녁만 금식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 먹어. 오늘 먹은 건 대봉 2개, 딸기 1팩, 그리고 우리 신랑이 또 요즘에 수육을 자꾸만 하네.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갖고 돼지고기 수육 한 덩어리, 뭐 한 얼마 안 되는 요만한 거? 그냥 요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어묵볶음, 그리고 이렇게 굴 넣어서 새로 만들어 주신 저기 뭐야 김장 겉절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어서 간단하게, 예. 아, 요즘 옛날 같으면, 예,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나, 삼봉 정도전이 보여요. 예. 그 옛날에는 참 많이 먹었어, 음식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을 참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갖고, 감당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제 조금씩만 먹어. 어. 아, 수육을 우리 신랑 해주던데? 돼지고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사다가 해주던데요? 그것도 비싸요? 내가 저기 시장 보는 걸 못 따라가잖아. 장 보러 가면 매 쓸데없는 거 사온다고 신랑이 안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저기 물가를 잘 몰라. 네. 내가 무슨 75kg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72kg가 최고였지. 내가 고등학교 때 72kg가 최대 몸무게였고, 난 75kg까지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야. 돼지고기가 1kg에 2만원? 지금? 돼지고기 1kg가 2만원이나 해요? 그렇게 비싸?
응. 아, 이게 내 고등학교 때는 72kg였는데, 대학교 가갖고 1년 만에,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아니, 그니까 그 정육점에서 한 근이 12,000원. 야, 너무 비싸다. 그니까 이게 내가 볼 땐 이 돼지고기를, 저기야, 요즘 다 이제 수입고기잖아요.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95%가 수입산이야. 근데 이제 이 수입산 돼지고기들을, 예, 그 수입산 돼지고기를, 뭐라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유통업체들이 장난을 치는 거야. 예, 유통업체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 물량에 비해서 시중에 풀어지는 게 별로 없대잖아.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그 유통업체들이 쟁여두고 있는 거야. 쟁여두고 이제 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돼지고기가요, 국내산 돼지고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 한도는 국산 돼지고기예요. 한도는 국산 돼지고기인데 실제로 그 한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는 거는 정확한데, 예,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거나 뭐 모구촌 돼지고기, 뭐 한돈 돼지고기 이렇게 정해진 메이커로 사는 거는, 마트에서 사는 거는 믿을 만한데요. 일반적인 삼겹살집에서 파는 그 돼지고기들은 대부분이 국산이 아니야. 특히 그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삼겹살은 95%가 수입산이야. 왜냐면 원래 그 삼겹살이 돼지 한 마리에서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온대. 돼지 한 마리당 삼겹살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겹살이 옛날에 그 기름이 많아서 다 버리던 것들인데, 옛날에 이제 뭐라 그러나,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때 그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먼지가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데에서 가장 저렴해서 버리는 부위를 구워 먹기 시작한 게 삼겹살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삼겹살이 몸에, 돼지 중에 얼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겹살은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다 수입산이야. 예. 대부분이 그게 수입산이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일반 식당에서 파는 돼지고기들 있잖아요. 돼지 불고기 같은 거. 그게 대부분 수입산 돼지고기야.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돼지고기들은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돼지고기들은 다 대부분이 수입산이고, 그리고 이제 그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한돈 마크 달아서 파는 거는 국산이죠. 예. 근데 이 국산 돼지고기 값이 되게 비싸. 이 국산 돼지고기 값도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다 유통업체가,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체가 물가를 지들 멋대로 주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한돈 그러면 다 한돈 팔 것 같잖아. 여러분 그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되게 엄격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원산지 표기가 되게 나태해졌어. 원산지 표기가 굉장히 희미해져가지고 요즘에는 그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잘 안 써. 막 대충 섞어놓고, 가령 우리 동네 무슨 갈비탕집이 유명한 갈비탕집인데 여기서 갈비탕이 호주산 그래놓고 호주산 미국산 섞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동네 또 체인점 경복궁인가 뭔가 있어. 거기서 파는 쇠고기도 미국산이야. 거기서 나오는 쇠고기 요리가 미국산이에요. 경복궁, 삿포로 이런 데서 파는 거. 한우소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로 갈비탕 끓이고, 그래서 식당에서 소고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 낙지 요리를 드시고 싶다 그래갖고, 낙지 요리집을 갔어. 근데 거기서 낙지 갈비탕을 파는 거야. 근데 갈비가 미국산이야. 근데 그 미국산 갈비를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먹이는 거야. 그걸 보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주로 이제 이게 가난한 동네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다. 그게 좀 너무나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예, 네. 뭐 요즘은 근데 그게 이제 대외적인 명분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최재경은 이명박과 박근혜 양다리다. 그래서 지금 최재경이 남은 이유는 다시 이명박계하고 박근혜계가 지금 최재경을 통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계하고 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미디어 오늘에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기자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래잖아. 좌우지간 지금 뭐라 그러나 탄핵에서 비박계가 빠진다는 게 그게 이명박계하고 박근혜계가 딜을 했다. 뭔가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박근혜가 저렇게 당당하게 하야를 발표하지도 않으면서 이 시국에 3차 담화문을 발표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지금 3차 담화문을 통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계열이 그 딜을 한 내용을 한번 띄워보는 걸 거다. 그 둘이서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야합을 한 내용을 한번 박근혜가 띄워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고 이 비박계가 어떻게 갈 건지 이명박계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지금 간보려고 오늘의 담화문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계의 딜한 내용에 대한 간보기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퇴진이니 뭐니 이러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조건부 퇴진이니 뭐니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겠다는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왜 조건부 퇴진론이 나왔냐 하면 결국은 이제 친이 친박이 딜을 한 거 아니냐. 친이 친박이 딜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뭐라 그러나 숨통을 좀 틔워주려는 거 아니냐. 근데 숨통을 좀 틔워줘도 될까 안 될까?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가 어떨까? 지금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똥줄 타는 건 박근혜보다 이명박이야. 가장 똥줄 타는 건 박근혜보다 이명박이라고. 왜냐면 어떻게든지 지금 새누리 비박계가 판을 주도하고 이명박 아바타를 세워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명박 아바타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야. 지금 이명박 아바타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이고 새누리당과 박지원이 주도하는 세판짜기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잘못 생각했나? 내가 볼 때는 지금 왜 저렇게 행보가 오락가락하냐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예측했고 지금 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김무성이 쇼를 해도 당황하지 않고 거 봐라 얘기한 대로 가는 거 맞지? 지금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지금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 거 봐라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김무성하고 지금 박지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명박의 계획대로다. 이명박의 사돈이잖아. 결국 이명박의 형의 사돈이 박지원인데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손잡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명박 세력의 아바타를 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지금 여론이 제3지대론에 대해서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예. 김무성 개헌 동공지진? 그건 뭐지? 뭐 저기 손 사장 앞에서 그 질문에 동공지진했다는 그 얘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현재 얘네들이 짰던 판은 막 그 종편하고 그동안에 박근혜를 빨아줬던 종편하고 새누리당에서 막 탄핵을 주도해가지고 그 박근혜하고의 자기네들의 관계를 끊고 자기네들이 새 판을 짜려고 했었을 거다. 그런 판을 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거다. 왜냐면 맨 처음에 딱 촛불이 모일 때부터 공범은 새누리다 해버린 거야.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쟤네들이 삑사리가 난 거야. 쟤네는 종편하고 새누리당에서 탄핵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공범은 새누리다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 다음 이명박 아바타를 세우려는 이명박의 공작이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김무성이가 뭔가 이명박이 기다리다 못해갖고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박근혜 디스하면서 사인을 줬단 말이야. 야 너네 빨리빨리 움직여.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안 통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라 그래서 시켜가지고
김무성이가 개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면서 개헌을 던졌는데 네가 왜 대통령 후보냐?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개무시당하고 박지원이가 김무성을 빨아주면서 뭔가 새 판을 짜려고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박지원이도 뒤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박지원 김무성 판짜기가 별로 안 통하는 분위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측에서 박근혜하고 그 최재경을 사이에 두고 딜을 한 거 아니냐. 최재경을 통해서 딜을 하면서 살아남자. 같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보자. 모색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오늘 시간 끌기용 담화를 하고, 시간 끌기용 담화를 해놓고 좀 시간을 벌어보려는 거 아니냐. 왠지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여당 비주류가 박근혜 담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저 담화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담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서 좀 낼름낼름 대고 종편에서도 막 한참 띄워주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 분위기와 분노의 정서가 심하면 지네가 뭘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판을 좀